막상 회사를 떠날 때 계약과 조직을 다 두고 떠나라. 그런 경우가 특히 많이 있죠. 저는 현재 보험 경력 30년 차로 약 4,000명의 보험 설계사분들과 함께 근무하고 있으며 지급하는 수수료는 매월 100억이 넘었습니다. 제 채널을 구독하시면 여러분의 회사 대표님이 말해주지 않는 보험 영업의 비밀들을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. 네,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. 반갑습니다. 네.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고생 많으십니다. 우리 항상 휴일에 일하니까요. 요즘 유튜브 채널이 점점 우상향되고 있어서 기대보다 훨씬 더 우상향 되는 것 같습니다. 저는 꽤 오래 걸릴 걸로 알고 있었는데 조금씩 늘고 있더라고요. 저희 영업가족분들이 상당수 많이 본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. 저야 뭐 영광이죠. 네, 그리고 그래서. 좀 뭐랄까 낯설기도 하고 또 역량이 많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그걸 시청하고 가끔 연락 주는 분들이 계세요. 그럼 제가 또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유튜브 보고도 다른 회사에서 입사 문의를 많이 주시잖아요. 네, 입사 문의 주십니다. 네. 왜냐하면 기존 회사 비교하셔가지고요. 저희 회사 차이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기존 회사에 대해서 좀 아쉬운 점들, 그 다음에 본인 성장의 한계를 느끼고 또는 그 이직의 필요성을 느끼셔서 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네. 대표님께서 이직 문의가 많이 있으시니까 성공적인 이직을 위한 체크리스트 한 3가지 정도를 네. 말씀해 주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타깝게도 보험에 종사하신 분들이 1년 안에 정착률이 50%가 안 됩니다. 아무리 좋은 회사라도 막상 13철 지나면은 남아있는 분들이 통상적으로 절반이 안 되세요. 그래서 그 이직을 하는 분이 본의 아니게 많이 계십니다. 또 시대의 트렌드가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전속시장이 99%였기 때문에 한 개사에 5년, 10년, 20년 근무한 분들도 꽤 많이 계셨습니다. 근데 요즘 이제 고객이 똑똑해지시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제 전속시장에서 기본적으로 우리 모든 보험회사 비교 가능한 우리 제너럴 에이전시라고 하죠. GA로 기본 이직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전속시장에서 이제 우리 그 GA로 오신 분의 비율이 현재 점유율이 저희가 58%까지 늘어났습니다. 이제 곧 60%고요. 또 GA에 오신 분들이 또 법인 대리점이 아무래도 늦게 만들어진 곳이 많이 있고 한 3, 4천 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법인마다 어떤 여러 가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실제로 법인 대표가 처음에 약속했던 것과 다르게 약속을 해서 또 실망을 해서 또 실제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어서 또 가서 일을 하다 보니 서포트가 여러 가지 내가 영업하는 제반 기반이 약해서 불가피하게 이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. 그래서 최소한 몇 가지 정도는 꼭 체크하고 이직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제가 오늘 사전에 3가지 정도를 대표님께서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. 그 일반적인 FP나 영업가족은 네. 사실 굉장히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. 맞습니다. 네, 이게 네. 사실은 대표님께서 30년 정도 보험 경력이 있으시니까 나올 수 있는 내공이지 않을까 네, 그런 네, 생각을 네. 하거든요.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걸까요? 저는 이제 보험 설계사라는 직업 자체가 다 개인 사업자입니다. 어떠한 그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적용을 하고 평생 노후가 보장되고 퇴직금이 따로 있고 이런 직업이 아닙니다. 각자가 자기의 어떤 삶의 일부를 또 나누어서 종일 근무를 하고 내가 한 역량만큼 다음 달에 그 매달마다 바뀌는 수당을 받는 그런 체계예요. 중요한 건 내가 혼신을 힘을 다해서 정말로 내 급여를 수수료에서 열심히 일한 분들이 회사에서 그러한 대우를 받고 있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. 가장 중요한 게 파트너로서의 인정 여부거든요. 내가 힘들게 고생해서 했던 계약과 내가 힘들게 회사로서 그 계약 체계에서 넣었던 우리 고객들이죠. 그 고객들의 어떤 자산 가치가 내가 힘들게 만들었던 것을 회사가 인정해 주냐는 얘기죠. 대표적인 케이스가 불가피하게 회사를 그만둘 수도 있어요. 아까 뭐 절반에서 이직한다고 그랬으니까. 그럴 때 내가 했던 계약을 나한테로 권한을 주고 내가 했던 고객을 내가 계속 관리해서 도와주고 이게 바로 진정한 파트너십이거든요. 그 해당 설계사 한 분 한 분이 그런 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요. 또 관리자는 내가 힘들게 5명, 10명 20명 내 재산과 내 노력과 땀과 흘려서 정말 구축해 놓은 거를 1년, 2년, 3년, 5년 있다가 이게 내 자산으로 회사가 인정하냐가 전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이양하는 거 퇴직금 있는 것도 아니고 노후 대책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나를 믿고 다른 사람을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막상 회사를 떠날 때 계약과 조직을 다 두고 떠나라. 그런 경우가 특히 많이 있죠. 특히 보험회사 원사도 계약과 계약을 다 두고 나가라.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심지어는 자녀 계약에 발생한 수수료를 회사는 가져가고 미주가 되면 환수를 나한테 더 떨고 하는 그런 악순환도 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보험회사가 또는 GA 제너럴 에이전시 법인 대리점이 최소한 나를 파트너로서 내가 구축하고 이룩해 놓은 것을 자산으로서 인정하는 그런 회사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요. 두 번째로는 내가 그 회사에 성장할 수 있냐 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. 모든 보험 법인 대리점이
또 보험 시장 자체가 포화 상태예요. 그러다 보니까 포화 상태인 이 레드오션 시장에서 내가 블루오션의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내 실적을 성장을 해야 됩니다. 관리자는 내가 데리고 있는 조직이 10명인데 20명, 30명, 50명, 100명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회사인지 중요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 회사에 소속한 보험 설계사가 소득이 꾸준히 늘고 있는지, 관리자는 그 해당 소속되는 보험 설계사 함께 믿고 따른 분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지, 지점이 한 개였다가 2개, 3개, 5개 본부로 올라가고 사업도 안 되고 정말 성장하는지, 그런 것을 밑받침해 줄 수 있는 회사인지,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말은 이렇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는 교육 시스템이 있을 거고요. 그 다음에 전산 시스템이 있을 것이고요. 또한 지점을 3개, 4개 오픈하다 보면 자금이 필요합니다. 그런 자금줄이 될 수 있을 거고요. 또 원사에서 바로 나오신 분들은 수수료를 불가피해 두고 나온 경우 많이 있습니다. 그럴 때 우리 1200% 룰에 지키는 범위 내에서 정착지원금이 어느 정도 가능하게 나오는지, 그런 부분들을 체크하고, 가장 중요한 이제 성장도 중요하지만 리스크 관리가 돼서 내가 그 회사 오래오래 근무하는데 안정적인 리스크 관리를 통해서 그 회사에 제가 평생을 몸을 담을 수 있는지, 그런 걸 전 체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마지막으로는 저는 규모경쟁을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. 무슨 얘기냐면은 해당된 회사에 이직할 때 가장 높은 수수료를 약속을 받습니다. 근데 그런 높은 수수료가 정말로 그게 맞는지를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100명 있는 보험법인 대리점과 10,000명 이상 있는 보험 대리점이 똑같은 퍼센티지의 지급률을 하더라도 보험회사는 성과수당의 차이가 있습니다. 보험회사에서 해당된 지혜가 월 500만 원은 지혜이냐, 월 5천만 원 지혜이냐에 따라서 성과수당의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 그 성과수당이 크게 몇백 프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실제 지급률보다 동일한, 예를 들어서 90% 지급률이다. 근데 큰 회사의 80% 지급률보다 못한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표시는 10% 더 많게 표시가 된다 하더라도 규모경제가 안 되고 성과수당 모수가 작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요. 그 다음에 규모경제가 큰 데는 보험회사가 함부로 무시할 수가 없죠. 그래서 시책을 좀 크게 전개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시책을 통해서 똑같은 일 하고도 똑같은 실적하고도 몇백 프로 더 받을 수 있다면 큰 거고요. 그 다음에 그 해당된 법인들이 자금 여력이 좀 있다라면은 13차 유예 나온 거를 이거에 땡겨서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오늘 13차 유예, 요즘 지혜 상승 시책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. 200% 300% 받는다 하면은 그걸 땡겨서 만약에 다음 달에 받을 수 있다라면은 해당된 본인 영업가족도 경쟁이 있을 거고요. 관리자 입장에서도 사무실 운영하는데 그러한 오버라이딩이 앞단계 나옴으로 인해서 운영하는데 훨씬 더 수월할 수가 있겠죠. 그래서 실제로 본인이 받는 수수료가 통상 그 지급률이 동일한 지급률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 더 많이 나올 수 있느냐, 또는 회사가 자금적인 여유가 있어서 경쟁이 있어서 업프론트를 더 많이 줄 수 있느냐, 아니면 뒤에 시책을 더 땡겨줄 수 있냐, 이런 것 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. 이 세 가지만 잘 검토하신다라면은 저는 이직을 편안하게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. 제가 방금 이 세 가지를 들으면서 네. FC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. 네. 절대로 이 상상조차 못할 내용들이 들어있는데, 아, 그래요? 네, 제가 실질적으로 이직 상담을 많이 하면서 첫 번째가 사실 파트너로서 인정 여부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네, 사실은 중요하죠. 어떻게 보면 퇴사하는 것까지 고려를 하는 거잖아요. 맞습니다. 근데 FC 분들은 대부분 입사할 때만 조건을 따지지 이 나중은 생각을 안 하잖아요. 그렇죠? 대부분 그러세요. 네. 입사할 때 따져요. 두 번째 보니까 또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보면 처음에 입사할 때 지원금 얼마 줄게, 얼마 깔아줄게, 이것만 생각을 하지 이 회사에서 내가 성장할 생각은 사실은 좀 안 하는 경향이 맞습니다. 굉장히 오히려 더 많고. 중요한데요. 네.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저도 경험을 한 내용이다 보니까 굉장히 공감을 가거든요. 아까 대표님께서 90 이런 숫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서 95를 주고 96을 주고 97을 줘도 여기에서 제가 90보다 못 준 거를 제가 확인하고 사실 맞습니다. 좀 현타가 왔거든요. 네.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보험회사 진짜 대표만이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구나, 이게 느꼈습니다. 아마 이직을 하시는 분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. 마지막으로 이 네. 영상을 보고 입사 문의를 하시는 분들한테 네. 또 한마디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일단은 가장 세 가지 제가 요소를 말씀을 드렸는데요. 그 중에 한 가지 더 보탠다라면은 그 회사가 나를 대하는 전 진정성을 좀 체크를 했으면 좋겠어요. 같이 하고 싶은 파트너로서 나의 존재를 인정을 하고, 회사가 정말 선의 의도로서 나의 소득을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조직을 키우려고 하는 마음을 서포트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의 진정성이 느껴지는가를 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요.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각자 개인 사업이니까요. 정말 신의가 중요합니다. 한번 뱉은 이야기 또 회사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고 내가 평생을 함께 할 수 있는지를
판단한 요소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 영상 정말 이 경험에서 네. 우러나오는 이 노하우를 알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네. 대표님 저희 썸머를 네. 700명 가까운 인원이 갔지 않습니까? 어마어마한 인원 같습니다. 그 현장의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현재 생생한 이야기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